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제 이 집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비명이 터집니다. 뭐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꿨다고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마친 지 겨우 3시간째입니다. 평생 함께 살던 집, 남편과 32년을 살아낸 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멍하니 숫자 버튼만 바라봅니다. 삑, 삑, 삑.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립니다. 오정숙은 다시 번호를 누릅니다. 남편 생일입니다. 이번엔 아들 생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집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돌아본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 민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엔 팔짱을 낀 며느리 서연이 서 있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짐은 내일까지 빼세요. 정숙은 귀를 의심합니다. 뭐? 민철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진명예, 통장, 보험금.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며느리 서연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여기 유언장 있습니다. 핏대선 얼굴로 정숙이 봉투를 낚아챕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본인 오태식은 사망 후 모든 재산을 장남 오민철에게 상속한다. 정숙은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숙은 남편 오태식과 시장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마다 채소를 나르던 남편.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웃으며 일하던 사람.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식당을 열었고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지금의 건물을 산 것입니다. 그 건물 월세만 해도 한 달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철아,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하지만 민철의 눈빛은 너무나 서늘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 보세요. 내 아버지가 직접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민철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도 오늘 동결됩니다.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뭐? 아버지 병원비 처리 문제 때문에 법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며느리 서연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요. 당분간 돈 못 쓰십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정숙은 그대로 벽을 붙잡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집 비밀번호가 바뀌고 통장이 막히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철아, 엄마한테 왜 이러니? 그러자 민철이 낮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비웃듯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니는 이제 돈만 쓰는 사람입니다. 핏대선 얼굴로 정숙이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뭐라고? 병원비의 약값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도 좀 살아야죠. 차가운 미소. 그 미소가 정숙의 가슴을 찢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등록금, 전세금, 결혼 자금까지 전부 내가 벌었어. 그러자 민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장례식장 앞이 조용해집니다. 민철의 핏대선 얼굴.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합니다. 민철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평생 생색만 내셨잖아요. 아버지도 그게 싫다고 하셨어요. 정숙은 충격에 휘청입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며칠 전 일이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정숙아, 도장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때는 약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이상합니다. 정숙은 떨리는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서연의 입가엔 아주 잠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남편 병원 담당 변호사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사모님,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변호사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부터 큰일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검은 상복 사이를 파고듭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붙든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사모님, 그 유언장 직접 보셨습니까? 정숙은 떨리는 눈으로 봉투를 바라봅니다. 예, 공증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공증 이상합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민철이 휴대전화를 낚아챕니다. 이 시간에 무슨 전화입니까? 변호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오민철 씨, 지금 사모님과 단둘이 계십니까? 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핏대선 얼굴. 며느리 서연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변호사님, 지금 장례 끝난 날입니다. 괜히 어머니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변호사가 싸늘하게 말합니다. 불안해야 하는 건 따로 있을 텐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민철의 턱이 굳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전까지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정숙은 그대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철아, 너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니? 민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세요. 장례 끝나고 다들 힘들잖아요. 정숙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며느리의 눈빛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걸 이미 가진 사람의 눈빛. 그날 밤 정숙은 갈 곳이 없습니다. 평생 살던 집은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통장은 사용 정지, 카드도 막혔습니다. 결국 정숙은 동네 작은 모텔로 향합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정숙은 혼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봅니다. 남편 영정사진이 아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태식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카드사입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사용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 고객님의 공동계좌가 법적 보호 조치로 출금 제한되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정숙은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너무 치밀합니다. 그때 정숙 머릿속에 병원에서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남편이 죽기 이틀 전입니다. 중환자실 앞 며느리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도장만 받으면 끝나요. 명예 이전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왜 병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기록 앱을 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원 내역을 확인합니다.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남편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발급 날짜는 남편이 의식을 잃은 날입니다. 말도 안 돼. 정숙은 숨을 삼킵니다. 그날 남편은 눈도 제대로 못 떴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이 작성됐다고?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통화, 도장 이야기, 공증 유언장, 계좌 동결,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까지 전부 계획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정숙 씨 되십니까?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입니다. 정숙의 숨이 멎습니다. 현재 거주지 퇴거 관련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퇴거요? 예. 상속인 측 요청입니다. 상속인 측.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친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떨립니다. 잠깐만요.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사무적으로 말합니다. 현재 등기상 권리자는 오민철 씨 단독으로 확인됩니다. 정숙은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단독? 그게 무슨...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였던 건물, 평생 장사에 마련한 집, 그 모든 게 이미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숨을 몰아쉽니다. 아니야. 이건 사기야. 그러나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모님, 상속세 문제로 추가 압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정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핏대선 얼굴로 벽만 바라봅니다. 그때 모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또각, 또각.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 민철입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문을 열자 아들 뒤엔 며느리 서연이 서 있습니다. 서연의 입가엔 여전히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민철이 낮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리고 민철은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퇴거 동의서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내가 왜? 그러자 며느리 서연이 싸늘하게 말합니다. 계속 버티시면 더 비참해집니다. 지금도 병원비 빚 때문에 건물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정숙은 충격에 숨을 삼킵니다. 병원비 빚?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보험만 해도 수억입니다. 그런데 왜 빚이 생긴다는 걸까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을. 모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민철이 퇴거 동의서를 내민 채 정숙을 내려다봅니다. 며느리 서연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냅니다. 못한다. 민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좋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정숙은 핏대선 얼굴로 아들을 노려봅니다. 내 아버지 재산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가져가. 그리고 병원비 빚?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민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 재빨리 말을 끊습니다. 아버님 회사 투자 망한 거 모르셨어요? 정숙은 얼어붙습니다. 회사 투자? 네. 빚 엄청 남겼습니다. 그래서 건물 담보도 잡혔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정수가 건물만은 절대 지켜. 그런데 담보라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등기부등본 보여줘. 순간 민철과 서연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정숙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못 보여줘? 며느리 서연의 차가운 미소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이제 어머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민철이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나 받으세요. 정숙은 봉투를 열어봅니다. 현금 500만 원입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이게 뭐야? 민철은 차갑게 말합니다. 생활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32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 지금은 500만 원으로 입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삼킵니다. 민철아, 엄마를 거지 취급하니? 그러자 민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간병비에 세금에 대출까지. 핏대선 얼굴. 민철의 목소리가 모텔 복도를 울립니다. 저도 힘들다고요. 정숙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봅니다. 저 얼굴,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요? 그때 며느리 서연이 조용히 한마디 던집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무슨 이야기?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돈에 집착한다고. 자기 재산 욕심이 너무 심하다고요. 순간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거짓말. 남편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정숙은 떨리는 숨을 몰아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병원 담당 간호사입니다. 정숙은 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무슨 일이에요? 중환자실 CCTV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숨을 삼킵니다. 사망 전날 밤 누가 병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누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름. 오민철 씨와 며느님입니다. 순간 모텔방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며느리 서연 역시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 병실에서 무슨 짓 했니? 민철이 소리칩니다. 그 전화 끊어요. 그러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달려듭니다. 정숙은 비명을 지릅니다.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쾅! 정숙은 중심을 잃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순간 시야가 흔들립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표정입니다. 민철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됩니까? 정숙은 그 말에 얼어붙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정숙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습니다. 괜히 문제 키우지 마세요. 이미 끝났으니까.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단순히 재산만 노린 게 아닙니다. 남편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사모님, 사망 직전 보험 수익자도 변경됐어요.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그 말은 남편 사망 보험금까지
누군가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숨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철아, 설마. 그러자 민철이 차갑게 웃습니다. 네, 보험금도 제 겁니다. 정숙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보험금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긴 돈입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정숙은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듯 말합니다. 왜 엄마한테 이러니? 그때 며느리 서연이 아주 낮고 서늘하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서요. 정숙의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한마디. 솔직히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순간 민철이 다급히 소리칩니다. 서연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떨리는 눈빛. 지금 뭐라고 했어? 방 안 공기가 숨막히게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텔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쿵, 쿵, 쿵.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며느리 서연 역시 차가운 미소를 잃어버립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숙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합니다. 이 사람들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을. 민철이 다급히 속삭입니다. 어머니, 쓸데없는 말하지 마세요. 핏대선 얼굴, 손까지 떨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낍니다. 두려워하는 쪽은 자신이 아니라는 걸. 문이 열립니다. 형사 2명이 들어옵니다. 오정숙 씨 맞으십니까? 예. 형사는 방 안 분위기를 둘러봅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피 묻은 침대 모서리, 그리고 굳은 표정의 민철 부부.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폭행 정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철이 급히 끼어듭니다. 오해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신 겁니다.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건 조사해보면 압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검은 정장 차림. 병원 담당 변호사 강도윤입니다. 정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민철을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해집니다. 오민철 씨,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민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엽니다. 그리고 녹음기 하나를 꺼냅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사망 전날 오태식 씨가 직접 남긴 녹취입니다. 순간 모텔 방 안이 정적에 잠깁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남편의 녹취? 민철이 소리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딸깍. 녹음이 재생됩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남편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윤 씨. 정숙의 눈물이 터집니다. 분명 남편 목소리입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합니다. 녹음 속 남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쉽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정숙이부터 지켜주시오. 정숙의 몸이 떨립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녹음은 계속됩니다. 민철이가 서류를 가져왔다. 도장 찍으라고 했소.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민철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며느리 서연 역시 굳어버립니다. 녹음 속 남편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난 거절했소. 그런데 약 먹고 정신이 흐려진 뒤 도장이 사라졌소.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도장?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한마디. 혹시 내가 갑자기 죽으면 반드시 조사해 주시오. 민철이 다급히 소리칩니다. 조작입니다. 저런 녹음 믿지 마세요. 하지만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병원 CCTV 복원됐습니다. 순간
민철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입술까지 떨립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냅니다. 사망 전날 밤 두 분이 병실에 들어간 뒤 오태식 씨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숙의 숨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 형사가 낮게 묻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며느리 서연이 갑자기 차갑게 웃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뭐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정숙을 바라봅니다. 서늘한 눈빛. 아버님 어차피 오래 못 사셨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 서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돈 움켜쥐고 살더니 결국 그 돈 때문에 죽은 거죠. 정숙은 분노로 몸이 떨립니다. 짐승 같은 년. 그러자 서연이 비웃듯 말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 아세요? 오민철 씨, 당신도 이제 끝났어요. 민철이 놀라 돌아봅니다. 뭐?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건물 이미 담보 넘어갔거든. 순간 모텔방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투자한 코인 회사 전부 사기였어.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연아 장난하지 마. 하지만 서연은 싸늘하게 웃습니다. 당신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거 다 내가 진행했어. 정숙은 충격에 휘청입니다. 남편 명의 대출, 건물 담보, 보험금, 전부 계획된 것입니다. 민철은 멍하니 서연을 바라봅니다. 너 나 이용한 거야? 그러자 서연이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용하기 쉽거든. 돈 앞에 눈 돌아가니까. 민철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형사가 조용히 수갑을 꺼냅니다. 철컥. 오민철 씨, 사문서 위조 및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민철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핏대선 얼굴, 숨조차 제대로 못 쉽니다. 정숙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냅니다. 사모님, 오태식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유언장입니다.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천천히 서류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안의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집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내 오정숙에게 남긴다. 그리고 아내를 해치는 자는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정숙은 끝내 무너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순간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서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 더 이상 울고만 있던 엄마가 아닙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제 내 차례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모텔 앞에 경찰차 불빛이 번쩍입니다. 민철은 수갑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끝까지 차가운 미소를 잃지 않으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기지 못합니다. 정숙은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잃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숙도 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사가 민철을 데려가려는 순간 민철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정숙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철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서연이가 다 한다고 해서. 핏대선 얼굴, 눈물 범벅입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내 손으로 도장 훔쳤잖아. 민철이 숨을 삼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산소호흡기 끄려 했던 것도 난 다 들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며느리 서연이 다급히 소리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강도윤이 냉정하게 서류를 들어 올립니다. 병원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급락 시간과 병실 출입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차가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형사는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추가 혐의 적용됩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민철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엄마 제발. 정숙은 싸늘하게 내려다봅니다.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 한마디에 민철이 오열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은행 본점으로 향합니다. 남편 보험금 지급 중지 신청이 들어갑니다. 동시에 민철명의 계좌들이 금융사기 조사 대상으로 묶입니다. 계좌 동결, 카드 사용 정지, 부동산 거래 금지, 모든 게 순식간입니다. 정숙은 은행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태식 씨,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며느리 서연이 담보로 넘긴 건물, 이미 불법 사채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원금은 3억.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한숨을 쉽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단 몇 달 만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까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강도윤이 조용히 서류를 건넵니다. 사모님, 오태식 씨가 사망 한 달 전에 신탁 계약을 해두셨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신탁이요? 예. 건물 소유권은 사모님 외엔 건드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돈을 노린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까지 준비해 둔 것입니다. 며칠 후, 민철과 서연의 사건은 뉴스에까지 보도됩니다. 부모 재산 강탈 시도, 병실 위조 문서 사건, 장례 직후 친모 퇴거 시도 충격.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돈을 움켜쥐려 했던 두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습니다. 민철은 회사에서도 해고됩니다. 퇴직금 지급도 보류됩니다. 서연은 투자 사기 공범으로 추가 조사까지 받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쇼핑몰 계좌 역시 압류됩니다. 차가운 조사실 안. 서연은 처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전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재산을 노렸습니까? 서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 달 후, 정숙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밀번호는 원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남편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 숫자.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엽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의 눈물이 터집니다. 익숙한 냄새, 남편이 읽던 신문, 식탁 위 안경까지 그대로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거실에 앉습니다. 그리고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태식 씨, 나 집에 왔어요. 눈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릅니다. 무너진 눈물이 아닙니다. 지켜낸 사람의 눈물입니다. 그 순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사모님, 최종 판결 나왔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삼킵니다. 어떻게 됐나요? 변호사가 낮게 말합니다. 민철 씨와 서연 씨, 상속권 박탈 확정입니다.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말. 오태식 씨 건물과 연금, 보험금 전부 사모님 앞으로 복구 완료됐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남편과 평생 바라보던 풍경입니다. 정숙은 영정사진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 마요. 이제 아무도 못 뺏어가요. 빈 거실, 남겨진 영정사진,
그리고 끝내 재산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낸 한 사람의 뒷모습. 그날 이후 정숙은 매달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집 명의를 넘기려는 노인들, 통장을 맡기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도장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서늘한 눈빛, 하지만 단단한 표정.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도 꼭 함께 해주세요. 회장님, 뒤로 피하십시오. 비명 같은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갈라버렸어요. 샹들리에 조명 아래 와인잔 깨지는 소리, 여자들 비명,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렸고 누군가는 휴대폰부터 숨겼죠. 그날은 대한민국 부동산 재계 3위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행사였어요. 서울 한강뷰 최고급 호텔, 정치인, 연예인, 은행장, 전부 모인 자리였죠. 그런데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순간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 김태식은 그대로 굳어버렸죠. 73, 흰머리에 금태 안경.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심장약 없으면 한밤중 숨 넘어간다는 말까지 돌았죠. 그런 김 회장 앞으로 검은 정장 남자 하나가 뛰어들었어요. 몸으로 막았어요. 유리 파편이 등에 튀었고 테이블이 뒤집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새로 들어온 경호원이었죠. 이름은 윤서준. 30대 중반. 키가 컸어요. 말수는 적었고 항상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어디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정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회장님 막내 며느리가 직접 데려왔다잖아. 그 막내 며느리 최미란. 핏대 선 얼굴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눈물까지 글썽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김 회장은 며느리 손을 치워버렸거든요. 됐어. 짧았어요. 차갑더라고요. 미란 얼굴이 순간 굳었죠. 하지만 곧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놀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윤서준을 흘겨봤어요. 아주 잠깐. 그 눈빛이 묘했죠. 마치 서로 원래 알던 사람처럼. 그날 밤 김 회장은 행사 중단하고 바로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어요. 한강 내려다 보이는 청담동 최고급 주상복합 180평, 현금만 400억, 건물만 6채. 하지만 집 안공기는 싸늘했죠. 식탁엔 음식이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주들까지 모였는데 아무도 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큰아들 김준호가 먼저 입 열었죠. 아버지, 이제 경호 강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유 원장도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 순간 조용하던 공기가 퍽 무거워졌어요. 둘째 며느리 미란이 고개를 들었죠. 오빠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잖아. 아버님 아직 멀쩡하시거든요. 말은 웃으면서 했는데 눈은 안 웃었어요. 김 회장은 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죠. 그때 뒤에 서 있던 경호원 윤서준이 약병을 건넸어요. 아무 말 없이 김 회장은 그 손을 잠깐 봤어요. 그리고 멈췄죠. 손등에 있는 흉터 때문이었어요. 길게 찢어진 흉터. 아주 오래전 어린애 하나가 유리창 깨고 다쳤던 기억이 스쳤죠.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곧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다들 들어가. 목소리가 갈라졌죠. 가족들이 자리 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 며느리 정수연이 미란한테 낮게 말했어요. 당신 너무 티난다. 뭐가요? 회장님 재산 욕심. 미란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형님은 아닌 척 하세요? 난 적어도 사람 죽길 바라진 않아. 순간 미란 표정이 굳었어요. 핏대선 얼굴. 하지만 바로 웃더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형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철컥.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남았죠. 새벽 2시. 김 회장은 잠을 못 잤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창밖엔 비가 왔어요. 한강 불빛이 흐려졌고 심장약병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윤서준이었어요. 왜 앉아? 경호 중입니다. 경호? 김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내 옆엔 다 늑대뿐인데 무슨 경호야. 서준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조용했죠?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김 회장이 물었어요. 넌 가족 없냐? 잠깐 침묵. 없습니다. 짧았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없는 게 편해. 그 말 뒤에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 회장이 서준 얼굴을 빤히 보기 시작했어요. 선글라스 때문이었죠. 한밤중인데도 벗질 않았거든요. 눈은 왜 숨기고 다녀? 빛 알레르기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더 안 물었죠. 그 대신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 아들 하나 잃어버렸어. 순간 서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못 본 척했죠. 비 오는 날이었다. 다들 죽었다고 했어. 김 회장이 웃었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이 참 서늘했어요. 근데 난 아직도 살아있을 것 같더라. 그 순간 서준이 천천히 고개 들었어요. 선글라스 아래로 숨죽인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리고 바로 그때 띠링. 김 회장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한 통. 회장님 명의 해외 비밀 계좌에서 90억 인출 시도 발생. 김 회장 얼굴이 굳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곧이어 두 번째 문자. 인출 요청자 최미란.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등 혈관이 붉어졌어요. 이 집에 낮고 갈라진 목소리. 도둑이 있네. 새벽 공기가 눅눅했어요. 빗물 냄새, 약 냄새, 그리고 사람 숨막히는 긴장감. 김 회장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죠. 90억? 그 돈은 아무도 몰라야 하는 비밀 자금이었어요. 자식들도, 며느리들도, 심지어 그룹 재무팀도 몰랐죠. 딱 한 명, 본인만 아는 계좌였어요. 그런데 최미란 이름으로 인출 요청이 들어갔어요. 김 회장 얼굴 핏줄이 꿈틀거렸죠. 서준, 예, 지금 당장 미란 불러.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윤서준은 말없이 움직였죠. 발소리도 거의 안 났어요. 잠시 후 실크 잠옷 차림의 최미란이 거실로 내려왔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는데 표정은 이상하게 차분했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이 휴대폰을 던졌어요. 탁! 미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설명해봐.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90억 빼가려 했더라. 미란이 웃었어요. 황당하다는 듯. 제가 왜요? 그걸 나한테 묻나? 누가 제 이름 도용한 거겠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큰아들 준호가 내려왔죠. 잠덜 깬 얼굴. 하지만 상황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어요. 미란아. 낮고 차가운 목소리. 너 설마 진짜냐? 오빠까지 왜 이래요? 그 계좌 존재를 내가 어떻게 알아? 순간 미란 입술이 멈췄어요. 짧았지만 치명적이었죠. 김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서늘한 눈빛. 역시 알고 있었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미란이 급하게 변명했죠. 아버님 오해예요. 오해? 김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내 돈 빼가려다 걸린 게 그때 둘째 아들 김도영까지 내려왔어요. 미란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내 편을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미란 진짜 당신이야? 여보 나 아니야. 그럼 누가 당신 인증서로 접속했는데? 도연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김 회장이 천천히 고개 돌렸어요. 도연이 너. 예. 너도 알고 있었냐? 순간 도연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식은땀이 관자놀이 타고 흘렀죠. 미란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여보 말하지 마. 그 한마디 끝이었어요. 김 회장 눈빛이 완전히 식어버렸죠.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둘이 해먹었구나. 아버님 아닙니다. 조용히 해. 탁. 지팡이가 바닥을 찍었어요. 숨소리조차 사라졌죠.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김 회장 목에 핏대가 섰어요. 벌써 유산 나눌 생각부터 했어? 미란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아버님, 전 억울해요. 눈물은 흐르는데 눈빛은 이상하게 마른 느낌이었어요. 윤서준은 조용히 그걸 보고 있었죠. 선글라스 너머로. 그때 김 회장이 갑자기 가슴 움켜쥐었어요. 약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대굴대굴. 아버님. 가족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간 건 윤서준이었어요. 회장 몸을 붙잡고 심장약을 입에 넣었죠. 손이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김 회장이 흐릿한 눈으로 서준을 봤어요. 너. 숨이 가빴죠. 어떻게. 그 순간 최밀한 눈빛이 변했어요. 순식간이었죠. 서늘했어요. 아주 위험한 눈빛. 그날 아침 태성그룹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비서들 뛰어다니고 법무팀 호출되고 은행 VIP팀까지 들어왔죠. 김 회장은 바로 조치했어요. 최밀한 명의 계좌 전부 조사, 부동산 거래 내역 추적, 그리고 도연 부부 생활비 카드 정지, 별채 출입 제한. 미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 김 회장이 낮게 웃었죠. 난 확신하는데. 그 말 듣자 미란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핏대 선 얼굴. 아버님 너무하시네요. 너야말로 너무했지. 전 이 집 며느리예요. 그래서 더 무섭다. 짧았어요. 하지만 칼 같았죠. 도연이 급하게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입 다물어. 아버지. 내 아내 하나 관리 못한 놈한테 회사 못 맡긴다. 순간 도연 얼굴이 무너졌어요. 태성건설 부사장 자리. 그거 하나 보고 버틴 사람이었거든요. 미란이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큰형만 자식이에요. 우린 개 취급하면서. 김 회장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서늘했죠. 걔는 주인 안 문다. 정적? 미란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그때 윤서준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그는 화면 확인하더니 조용히 김 회장 귀에 말했죠. 회장님, 뭐냐? 해외 출금 요청 IP 추적됐습니다. 어디야? 잠깐 침묵. 그리고 사모님 개인 오피스텔입니다. 순간 최밀한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끝났네. 그날 오후 강남 서초동 오피스텔에 압수수색 인력이 들이닥쳤어요. 금고, 차명폰, 가짜인감, 해외법인 계약서까지 줄줄이 나왔죠. 기자들도 몰려들었어요. 태성그룹 며느리 비자금 의혹, 속보 자막이 계속 떴어요. 미라는 미친 듯 소리 질렀죠. 누가 꾸민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윤서준이 천천히 다가왔죠.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사모님, 뭐야? 이제 시작입니다. 미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너 누구야? 서준은 대답 안 했어요. 그저 선글라스 너머로 바라봤죠. 싸늘하게,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김 회장 앞으로 충격적인 서류 하나가 도착했어요.
30년 전 실종 아동 재조사 결과 김 회장 손이 떨렸죠. 봉투를 열려는 순간 밖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졌어요. 야! 쿵! 누군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계단 아래 사람 하나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피가 천천히 번졌죠. 비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119 불러요. 빨리. 가정부 손이 덜덜 떨렸고 손주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은 지팡이 짚은 채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멈췄죠. 쓰러진 사람. 최미란이었어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입술 끝엔 피가 묻어 있었죠. 숨은 붙어 있었어요. 간신히 도연이 거의 기어가듯 달려왔죠. 미란아. 품에 안았어요. 누가 이런 거야.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어요. 윤서준. 계단 위에 서 있었거든요. 검은 장갑, 검은 정장, 그리고 선글라스. 마치 그림자 같았죠. 큰 며느리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당신이 민 거예요? 정저? 서준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도연 눈이 뒤집혔어요. 이 새끼가 그대로 달려들었어요. 주먹이 날아갔죠. 퍽! 하지만 서준은 피하지도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돌아갔죠. 입술 옆이 찢어졌어요. 피가 한 줄 흘렀고 그걸 손등으로 닦더라고요. 천천히 차가운 미소까지 지으면서 도련님, 낮고 거친 목소리. 진정하시죠. 내가 밀었잖아. 증거 있습니까? 도연 숨이 거칠어졌어요. 핏대선 얼굴. 당장 죽일 듯 했죠. 그때 김 회장이 입 열었어요. 경찰 부르지 마. 모두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지금 무슨 내 집안일이다. 차갑게 잘랐죠.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돌아봤어요. 미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죽어. 아버지, 그 정도로 죽으려면. 김 회장이 서준 쪽 힐끗 봤어요. 애초에 살아남지도 못했겠지.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전부 굳었죠. 그날 새벽 최미라는 비밀리에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갈비뼈 2개 골절, 머리 봉합. 하지만 의식은 있었죠. 그리고 입원 첫날부터 소리 질렀어요. 윤서준 그 새끼 잡아. 병실 앞물건이 다 날아다녔죠. 컵 깨지고 꽃병 깨지고 도연은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새 사람이 늙어버린 느낌. 미란 당신 대체 왜 그랬어? 뭘? 90어? 미란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당신도 쓰려고 했잖아. 순간 도연 입술이 멈췄어요. 뭐? 아버지 죽으면 우리 몫이 얼마인지 맨날 계산한 거 누구였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 미란이 이를 악물었어요. 당신도 원했잖아. 도연 얼굴이 굳어버렸죠. 부정 못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 2명. 태성그룹 법무팀이었죠. 김도연 부사장님. 왜 왔습니까? 회장님 지시입니다. 서류 한 장이 내려왔어요. 태성건설 부사장 직위 해제 통보. 도연 손이 떨렸죠. 아버지가 나를 추가로 또 다른 서류. 강남 청담동 별채 퇴거 명령. 미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일주일 내 퇴거 요청하셨습니다. 장난해요, 지금. 그리고 2분 공동명의 계좌 전부 지급 정지됐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도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차, 집, 법인카드, 부동산, 다 끝났어요. 미란이 미친 듯 소리쳤어요. 김태식 진짜 미쳤네. 그 말 끝나자마자 짝! 도연이 뺨을 때렸어요. 병실 안이 얼어붙었죠. 미란 눈이 커졌어요. 너 지금 입 다물어. 도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아? 미란이 웃었어요. 실소였죠.
이제 와서 효자 코스프레.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내 덕에 여기까지 왔으면서. 둘은 병실에서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끝이 안 보였죠. 그리고 그 시각, 김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명도 어두웠죠. 테이블 위엔 서류 몇 장, 그리고 30년 전 실종 기록, 낡은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5살 남자아이. 웃고 있었죠. 김 회장이 사진을 만졌어요. 손끝이 떨렸죠. 그때 뒤에서 임기척 윤서준이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김 회장은 대답 대신 사진을 밀어놨어요. 넌 부모 기억나냐? 잠깐 정적.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짧았어요. 서준 눈빛이 흔들렸죠.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죠. 선글라스 벗어봐. 순간 공기가 멈춘 느낌이었어요. 서준 턱선이 굳었죠. 회장님, 벗어. 낮았지만 명령이었어요. 한참 침묵. 그리고 천천히 손이 움직였어요. 검은 선글라스가 벗겨졌죠. 그 순간 김 회장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눈이 똑같았거든요. 죽은 아내를 그대로 닮은 눈. 그리고 왼쪽 눈 아래 작은 점까지. 김 회장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입술이 갈라졌죠. 설마. 윤서준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봤죠. 원망, 분노, 버려진 시간들. 그게 전부 담긴 눈빛이었어요. 김 회장이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벌컥 문이 열렸어요. 큰아들 준호였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뭐야? 준호 얼굴이 새파랬어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정적? 누가 찔렀어? 준호가 천천히 고개 돌렸어요. 그리고 윤서준을 가리켰죠. 저 사람입니다. 순간 서재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죠.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검찰 금융범죄수사부에서 바로 들어온답니다. 이유는 비자금이요. 짧았어요. 하지만 묵직했죠. 김 회장 눈빛이 천천히 서준에게 향했어요. 서준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흔들림도 없었죠. 마치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준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 당장 내보내셔야 합니다. 근거는 저 인간이 검찰에 자료 넘긴 게 확실합니다. 증거 있냐? 제 사람 통해 확인했습니다. 준호 얼굴엔 핏대가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속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서준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차가운 미소였죠. 왜 웃어? 준호가 소리 질렀어요. 하지만 서준은 조용히 입 열었죠. 무서우십니까? 뭐? 숨겨둔 거 들킬까봐. 준호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김 회장이 그걸 놓칠 리 없었죠. 준호. 낮은 목소리. 너 지금 뭘 숨기고 있냐? 아버지, 저 아닙니다. 그럼 왜 저렇게 예민해? 준호 입술이 굳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검찰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구두 소리, 무전기 소리,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까지. 태성그룹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김 회장은 천천히 창밖 바라봤어요. 검은 차량 여러 대, 취재진까지 몰려왔어요. 플래시가 번쩍거렸죠. 숨막히는 장면. 그런데 김 회장은 갑자기 웃더라고요. 재밌네. 준호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 김 회장이 돌아섰어요. 서늘한 눈빛. 이제 누가 내 돈 훔쳤는지 제대로 보이네. 잠시 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 비자금 장부, 해외 법인 자료 싹 가져갔죠. 가족들 얼굴은 전부 굳어 있었어요. 특히 준호.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수사관 한 명이 말했어요.
김준호 대표님도 동행 요청드립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멈췄어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죠. 뭐라고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확인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추징 예정 금액 280억입니다. 철렁. 누군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회장도 잠시 굳었죠. 준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아버지, 누가 함정 판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서류 한 장 더 꺼냈어요. 차명 부동산도 확인됐습니다. 명의자는 돌아가신 어머님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 순간 김 회장 얼굴이 변했어요. 완전히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내 어머니 이름을 썼다고? 준호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짝! 김 회장이 뺨을 때렸어요.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짐승 같은 새끼, 핏대선 얼굴, 손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내 엄마 무덤 앞에서도 돈 생각했냐? 준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억울함보단 분노 같았죠. 아버지는 다르십니까? 정적? 평생 돈만 보셨잖아요. 자식도 버리고. 순간 서준 눈빛이 흔들렸어요. 김 회장 얼굴이 굳었죠. 준호가 숨몰아쉬며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죽을 때도 회사 회의 갔던 사람이잖아. 닥쳐. 아버지가 사람입니까? 닥치라고 했다. 쾅. 지팡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유리컵이 깨졌죠. 김 회장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휘청했어요. 회장님.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죠. 하지만 또 제일 빨랐던 건 윤서준이었어요. 회장을 붙잡았죠. 그리고 김 회장이 본능처럼 서준 팔을 움켜쥐었어요. 꽉! 마치 놓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너. 숨이 갈라졌어요. 정말 내 아들이냐?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준호 눈이 커졌죠. 수연도, 도연도, 심지어 검찰 수사관까지 움직임이 멈췄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윤서준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 열었죠. 이제 와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 그게 중요합니까? 김 회장 눈이 흔들렸어요. 서준은 천천히 회장 손을 떼어냈죠. 전 버려졌습니다. 아니다. 비 오는 날. 서준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은 날 찾지 않았어요. 김 회장 입술이 떨렸죠. 30년 전. 교통사고. 불타는 차량. 사라진 아이. 그날 기억이 밀려왔어요. 김 회장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몰랐죠. 서준이 낮게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근데 재밌네요. 당신 아들들은 돈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서준 시선이 가족들 훑었어요. 정작 버린 아들이 당신 목숨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했어요. 침묵분. 그때 검찰 수사관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통화하더니 표정이 바뀌었죠. 김 회장님. 뭐냐? 추가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누구? 수사관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최미란을 향해 말했죠. 해외 사기 조직 연루 혐의입니다. 미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니에요. 홍콩 계좌에서 확인됐습니다. 누가 꾸민 거야? 미란이 미친 듯 소리쳤죠. 그러다 갑자기 윤서준을 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너였어. 서준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지? 네. 짧았어요. 서늘했죠. 당신들 전부. 선글라스 없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그룹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뉴스는 하루 종일 떠들어댔죠. 재벌가 비자금 수사, 며느리 해외 사기 조직 연루, 형제간 경영권 전쟁. 사람들은 혀를 찾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어요. 태성건설 계열사 몇 개는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죠. 은행은 대출 회수 시작했고
압류 딱지 붙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강남 빌딩, 리조트, 골프장 회원권까지 싹 묶였죠. 돈이 많던 집안은 무너질 때 더 시끄럽더라고요. 며칠 뒤 최미라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어요. 화장도 못한 얼굴, 머리는 흐트러졌고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회장 재산 빼돌리려 했습니까? 윤서준 씨와 관계 뭡니까?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라는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차 타기 직전 고개를 돌리더니 멀리 서 있는 윤서준을 발견했어요. 눈빛이 무너졌죠. 너, 갈라진 목소리. 넌 사람도 아니야. 서준은 가만히 바라봤어요. 감정 없는 얼굴. 사람이길 포기한 건 잠시 침묵. 당신들이 먼저였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미라는 그대로 끌려갔죠. 그리고 김도현. 그는 술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아내까지 구속됐으니까요. 청담동 별채에서 짐 싸던 날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명품 가구들 전부 빨간 압류 딱지 붙어 있었죠. 냉장고도 TV도 심지어 와인셀러까지. 도연이 헛웃음 쳤어요. 다 끝났네. 그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윤서준이었죠.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만족하냐? 우리 집 망가지는 거 보니까 좋아? 서준은 잠시 집 안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 정도면 아직 멀었습니다. 도연 눈빛이 흔들렸어요. 뭐? 당신은 적어도 아버지 품에서 컸잖아요. 짧았지만 묵직했죠. 도연 입술이 떨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날 밤 큰아들 준호도 결국 검찰에 소환됐어요. 차명 부동산, 횡령, 해외 페이퍼 컴퍼니, 줄줄이 터졌죠. 태성그룹 후계자였던 남자는 순식간에 범죄자가 됐어요. 그리고 김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 불 꺼진 거실, 양냄새, 정적뿐이었죠. 창밖 한강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그날 새벽 김 회장은 서재에서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손이 많이 떨렸죠. 몇 번이나 펜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와. 문 열리고 윤서준이 들어왔죠. 이젠 선글라스 안 쓰고 다녔어요. 김 회장은 한참 아들 얼굴을 바라봤죠. 닮았더라고요. 죽은 아내랑. 그리고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이랑도. 앉아. 서준은 말없이 앉았어요.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김 회장이 먼저 입 열었어요. 원망 많이 했겠지. 예. 죽이고 싶었냐? 서준이 피식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수천 번요.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아팠죠.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 끄덕였어요. 그럴만해.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장난감 하나를 꺼냈어요. 작은 자동차였죠. 바퀴 하나 깨진. 내가 5살 때 김 회장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맨날 들고 다녔다. 순간 서준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그걸 본 김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죠. 찾고 있었다. 정말이다. 서준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쉽게 믿을 수 없었죠. 30년이었으니까. 버려진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요. 그때 김 회장이 유언장을 밀어줬어요. 봐라. 서준이 펼쳐봤죠. 그리고 멈췄어요. 태성그룹 지분 51%, 청담동 펜트하우스, 강남 빌딩 3채, 전부 윤서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왜 이러십니까? 늦었으니까. 김 회장이 힘없이 웃었어요. 이제라도 돌려줘야지. 서준 턱이 굳었어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겠지. 그래도 김 회장이 천천히 고개 숙였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어요.
평생 못했던 말. 서준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바로 고개 돌려버렸어요. 눈가가 젖은 걸 들키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 회장이 갑자기 가슴 움켜쥐었어요. 약병이 떨어졌죠. 대굴대굴. 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김 회장은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졌죠. 서준이 급히 부축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 순간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준 팔을 붙잡았어요. 꽉. 그리고 힘겹게 웃었죠. 아들. 짧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손에 힘이 풀렸죠. 정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서준은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가만히 아버지 얼굴만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장 눈을 감겨줬어요. 새벽 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 사람들 웅성거림이 가득했죠. 그때 검은 정장 입은 윤서준이 들어왔어요. 조용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죠. 저 사람이 친아들이래. 회장 숨겨진 아들이었다며? 서준은 아무 말 없이 단상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 회장 마지막 유언장이 공개됐죠. 회의장이 뒤집혔어요. 모든 권한, 모든 지분, 전부 윤서준에게 넘어갔으니까요. 한때 떠돌이 경호원이었던 남자. 이젠 태성그룹 회장이 됐죠. 누군가는 박수쳤고 누군가는 고개 숙였어요. 서준은 창밖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죠. 비 오는 날 버려졌던 아이는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가장 높은 자리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죠. 차가운 미소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슬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 그리고 모든 걸 잃고서야 꺼낸 아버지의 사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복수했을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오래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서준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